긍정적으로 사업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리더님이신데요. 김사원 리더님이 바라보시는 아메이는 어떤 사업일지 무대를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무대 어떻게 하나 네, 안녕하세요. 지금 14개월째 사업하고 있는 김성훈 플래티넘입니다. 이 큰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이츠 아메이예요. 아메이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메이 사업의 말말말.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말들을 듣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오늘 아메이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파트너인 하나리 리더가 저번 달 세미나에서 똑같은 말말말로 이츠 아메이를 했어요. 그때 했던 게 아메이는 파는 사업이 아니라 전하는 사업이다. 아메이는 윈윈 구조의 사업이다. 아메이는 자산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런 말들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메이 사업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경험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바로 이어서 저도 이츠 아메이를 발표하는 만큼 좀 시리즈로 만들어봤어요. 네, 하나의 리더가 이야기했던 거는 드림 아카데미 그룹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듣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시스템 밖에서 많은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듣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외부에서 들리는 말말말을 통해서 아메이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메이는 하는 사람들끼리만 좋다고 해. 이런 말들을 전 초반에 들었어요. 아마 하시는 분들 다 듣는 말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초반에 이 말을 듣고 그래? 아메이는 하는 사람들끼리만 좋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까지 아메이에 대한 탄탄한 신뢰가 아직 없었을 때죠. 근데 보니까요, 먼저 외면과 내면 사이에는 항상 갭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자의 외면을 따라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의 내면을 닮으려고 합니다. 근데 외면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진대요. 근데 부자의 내면을 닮아가는 거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 이해하고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이 길이 진짜로 부자로 더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외면과 내면 항상 갭이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일도 밖에서 좋아 보이는 일이 있고요. 안에서 실제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대요.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서로 다른 굉장히 다른 분야의 대기업들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친척들이나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대기업 다니면 문제 없겠다. 거의 꿈의 직장이잖아. 뭐 미국의 구글 다니고 애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야. 밖에서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친구들의 꿈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꿈은 퇴사예요. 이 회사를 나오고 싶다. 밖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안에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안에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밖에서는 그 일 왜 해? 그거 별로 아니야? 너가 치약을 팔러 다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대요. 너무 즐겁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만족해요. 제가 어제 제 친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 아직 제품 하나 안 써봤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계속 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써본 사람들은 다 너무 만족을 해요. 이거 뭐 사업적으로 모르겠지만 제품 진짜 좋다. 사업해보신 분도 진짜 사업 좋다. 근데 아메이 말고 생각해보시면은 밖에서는 별로라고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좋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을까요? 대부분의 일들은 저 위에 같은 일일 거예요. 밖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안에서는 실제로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거죠. 제가 초기에 같은 회사 동기 형을 좀 후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사관학교가 있었고 사관학교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형이 되게 약간 아직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STP를 했는데도 거부감이 있어서 제가 그날 거의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 그 형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디톡스도 이야기하고 사업 한번 알아봐봐라 이야기했는데 그 형이 계속 듣더니 딱 한마디를 건네고 사관학교를 결국 안 오고 가입도 안 했거든요. 그 형이 건넸던 말이 뭐냐면요, 요거였어요. 너 혹시 정말 세뇌된 거 아니야?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 진짜 세뇌된 것 같아. 근데 그땐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일들은 우리가 밖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안에서는 안 좋다고만 보통 느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그 형의 눈빛이 이런 눈빛이었어요.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잘 생각해보면요, 제가 아메이를 볼 때도 처음에 뭔가의 그런 편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해보면서 제가 아메이의 가치를 보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뇌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세뇌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세뇌를 당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내부 정보가 차단이 돼야 돼요.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중심리, 우르르 다 같이 다니는. 이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드림 아카데미를 보면요,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공부하래요. 자꾸 책을 주고요, 음원을 주고요, 다른 아메가 아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받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남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생필품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궁중심리도 다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꿈과 목표가 있는 삶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전 옛날에는 생필품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거, 흔한 거.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거 쓰면은 문제 없겠지. 누군가는 검증을 했겠지. 그러니까 저는 2번, 3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요. 그리고 궁중심리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궁중심리가 아니라 진짜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나만의 꿈과 목표가 있어서 나의 삶을 직접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메이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강한 단어를 썼어요. 제가 들었던 강한 단어를, 세뇌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요거 말을 조금 바꿔서 보면요, 현실 안주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힘의 세기에 따라서 반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인 거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현실을 안주하는 사람들 보면요, 먼저 내부 정보를 잘 듣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게, 나 바빠, 지금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회사 퇴근하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볼 시간 없어. 그리고 회사 안 가는 주말에는요, 나 귀찮아, 그 아이들이랑 재밌게 즐기러 다닐래. 그러면서 외부 정보를 듣지 않더라고요. 또 뭔가 의존을 되게 많이 해요. 제 직장인들은 월급에 굉장히 의존해요. 이 월급 나오니까 괜찮겠지, 곧 끊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의존을 하고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지금 돈 잘 버니까 문제 없겠지, 내 배우자가 나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내 자녀가 대학 잘 갔으니까, 의사니까, 변호사니까,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나를 먹여 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 저런 말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다가도 그거 딱 생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럼 나도 문제 없지 않을까? 근데 우리 삶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삶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나의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림 아카데미 보시면은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요번에 최근에 한 그로인망 모임인데 너무 놀라웠어요. 제 주변 아이 엄마들은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그냥 시간을 그렇게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그 시간을 빼서 아이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메이는 별로 돈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초반에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상이 적대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도 보상이 엄청 늘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반 구간,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돈이 별로 되지 않는 이 구간에 많이 그만둔대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정말 이때 돈이 안 돼? 자, 먼저 아메이 사업은 개인 사업장이 없어요. 이거 다 저희 집이랑 이상준 댁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사업장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게 사업 같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한 사업 같아 보이지 않고 되게 작아 보이고, 이게 정말 돈이 돼? 이러는데, 자, 부동산이 없다, 개인 사업장이 없다는 건요, 먼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의 의미를 좀 확장을 해보면은 임대료랑 인건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돈을 번다는 거는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거든요. 근데
돈 벌 수 있는 사업은 많아요. 아메이 말고도 많은데 수익을 벌지만 실제로 이익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한 지 이제 14개월 됐잖아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수익은 냈지만 이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익을 내더라도 저처럼 이익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돈이 안 된다는 걸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해보니까 초반에도 돈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돈이 잘 된다고 했을 때 확장성을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되더라도 이걸 확장하려면요 2호점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그 공간을 확장해야 돼요. 그럼 인테리어 비용도 들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들고요, 임대료도 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커지고 내가 잘 되다가 또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사업을 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이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로 보시면요 초반에는 고정 비용이 없고요. 그래서 초반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후반에도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손자병법에 이겨놓고 싸워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뛰어들기 전에 열심히 하기 전에 그 분야가 괜찮은지 보라는 거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싸워서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겨놓고 싸워야 되고 이거를 조금 좀 괜찮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조적 우위를 가져가요. 특히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적 우위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아메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하기 어렵대요. 아까 뒤에 쭉 보시면은 뒤쪽에 내가 노력하는 것 때문에 보상이 굉장히 큰데 그런 일 되면 좋겠다. 근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울까요? 왜냐면은 저도 초반에 찾아봤던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아메이의 판매업 97%가 월 평균 1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열정페이래요. 그리고 최상위 1%가 후원수당의 78% 복지가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근데 이게 제가 가장 최근 거 2024년 거를 갖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389조고 그리고 비율이 0.04일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이 21%예요. 이게 약간 아메이랑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이랑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후원수당이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유튜브 가입자가 5천만 명이래요. 근데 5천만 명 중에서 진짜 유튜브를 사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고 그냥 보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사업으로 보는 크리에이터와 소비자가 다 포함된 숫자예요. 근데 아메이도 동일해요. 아메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 84만 명은 그 두 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후원수당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은 사업자의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만 빼더라도 0.046%가 0.12%까지 올라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자 기준으로 1억 원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사업자의 기준이 뭘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정식 사업자로 인정하는 플래티넘으로 볼 수 있겠지만 플래티넘 너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좀 낮춰서 브론즈 빌더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브론즈 빌더면은 월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1년 하면은 한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도 연 1000만 원 받지 않는 사람은 일단 사업가로 보지 않고요. 그걸 제외하고 제가 비율을 계산해보니까요. 1억 원 받는 사람이 6.3%예요. 6.3%가 많은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일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다른 직장인으로 1억 원 초과하는 비율이 6.7%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그냥 1억 원 정도 버는 비율과 아메이 내에서 1억 원 버는 비율이 비슷한 정도인 거예요. 아메이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우리 대기업 막 임원들이 달고 싶어 하죠. 임원이 달기 얼마나 힘드냐면은 0.82%가 임원이고요. 임원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회사 팀장 정도 하고 싶어. 보니까 저희 회사도 임원 한 명마다 팀장이 한 4명 정도 되더라고요. 비율로 환산해보니까 한 3.5% 돼요. 근데 저희는 1억 원 이상 버는 게 6.3%예요. 회사에서 팀장 가시는 분들이 여기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가시는 보다 더 힘든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쉬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서 성공을 하긴 하는데요. 각자 성공을 얘기하는데 성공의 질이 달라요.
밖에서의 연봉 1억 원 초과하는 직장인과 일반 기업 팀장 받는 사람들은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몸값을 올린 거고요.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연봉 1억 원이고요. 아메이 내에서 후원수당 1억 원 받는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자산에서 나오는 자동 수입이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어렵지 않아요. 쉬운 사업인데 성공의 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메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거 말고 더 좋은 사업을 사실 찾기 어려운 거예요. 네, 저는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랩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 수동적 판단을 하던 사람들이요,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고정비 경쟁에서 우리 갇혀있던 사람들이 구조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단정신한 사람들이요, 숫자를 보고 진짜 뭐가 나은지 판단하는 과정이 이 아메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메이 지금 14개월 이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희가 느꼈던 사람들의 말말말 통해서 아메이를 정리해봤는데, 여러분은 다들 네트워크 잘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찍겠습니다. 네,